자, 수학2 이제 그 미분계수 이제 설명 들어갈 거예요. 근데 쌤이 이제 좀 그 일 좀 보고 이제 새벽에 왔는데 이제 수학2 개념을 안 갖고 와가지고 일단 이번 시간은 짧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개념만 좀 다루도록 할게요. 쌤 책 없다고 개념 설명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너네들이 도함수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울기,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울어진 정도,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급하게 커지는지, 뭐 급하게 작아지는지, 뭐 이런 식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우게 돼서 이제 기울기에 대한 걸 조금 집중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이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평균 변화율이란 걸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순간 변화율이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만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이제 짧게 준비할 거예요. 여기가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딱 잘 돼야지 뒤에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 책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쌤이 책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다른 말로도 표현하고 이제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은 미분 계수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룰 이 미분에 대한 대표적인 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란 건 뭐냐면은 지금 말 그대로 그거예요. 평균적으로 변하는 그 비율이에요. 평균적으로 변하는 비율.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냐면 기울기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변화율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변화율이지. 근데 이 첫 번째 건 평균이고 자, 두 번째 건 이제 순간적인 거에 대한 변화율을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울기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울기 식이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있는 상태에서 자, 요러한 식이 있어요. 요러한 식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A라는 점과 그럼 여기 함수를 fx라고 잡았을 때 이 함수를 이제 fx라고 잡았을 때 a, fa라고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의 점을 이제 b라고 잡았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fb라는 애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a하고 b라는 애는 다양하게 잡을 수 있잖아. 이제 다양하게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떠한 두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에 있죠. 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르겠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까지 변할 때 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A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등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 B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때 수많은 기울기들이겠죠. 그 수많은 기울기들의 평균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A하고 B가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 2점, 2점이면 기울기 이렇게 되겠고, 뭐 2점, 2점이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고 하겠지. 그럼 걔네들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기울기 중에서 평균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즉 이 파란색 기울기의 값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식이 우리 뭐 그냥 간단하게 말만 좀 어려웠지 그냥 기울기식 구하면 돼요. 그럼 기울기식이 뭐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식이 b-a분의 fb-fa라는 식으로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합니다. 왜 이 식이 나왔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결과적으로 b에서 a를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 길이는 b-a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fb에서 fba를 빼면 되는 거니까 fb-f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b-a분의 fb-fa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책에도 보면 알겠지만요, 이 표현 말고 좀 여러 가지 표현이 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뒤에부터가 중요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을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결국 기울기란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요,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써 있습니다. 책에 써 있어요. 이 델타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과학을 좀 배운 친구들은 이제 1학년 때, 이거 뭐 2학년 때도 아닙니다. 1학년 때 이 델타라는 것 자체가 변화율을 뜻합니다. 변화율. 그래서 델타 x,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얘랑도 같은 뜻이다. 이거를 식을 풀어서 쓸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에서
b까지 이만큼 변해서 A에서 이만큼 변해서 B로 가는 거지. 그럼 이 변하는 양을 우리가 델타 X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를 델타 Y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함수를 쌤이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고 쳤고 다시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만큼 변한 걸 델타 X, 즉 X 증가량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럼 좌표로 표현했을 때 A에서 이만큼 더해졌지.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X라는 식으로 써지게 돼요. 그럼 다시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여기의 좌표는 FA라고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만큼은 이 좌표를 대입해서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증가량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Y, 즉 Y 증가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식은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똑같잖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써놨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기서 했던 B 빼기 A분의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요. 얘에서 얘 빼면 당연히 델타 X가 나오겠죠. 그래서 델타 X분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델타 Y를 이 좌표로 표현할 겁니다. 그럼 델타 Y 이만큼 어떻게 구하면 돼?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이란 게 이렇게 식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하나 중요하게 더 아셔야 될 게 당연히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를 했을 때 그 삼각비 있죠? 삼각비하고 연결되는 데가 있지? x분의 y 삼각비 우리 뭐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뭐 삼각함수도 배웠으니까 당연히 기억나잖아. 탄젠트, 세타를 이용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예요.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할게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결국 얘네 총 4가지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잖아. 근데 걔네들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 결국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쓴 말이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두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우, 야, 뭔가 무뚝뚝 떨어지다. 두 점 사이 기울기. 쌤이 이거 안 나와가지고 한번 터뜨렸더니 이렇게 됐네. 어우, 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두 점 사이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해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점 사이 기울기로서 그 공식들로 이용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죠. 왜냐면 얘는 문제에서 X축과 방향으로 몇 도를 이룬다. 그 말이 써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개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두 점 사이 기울기 공식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고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 식 이렇게 나오는지 전부 다.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표현, 뭐 얘는 중학교 때 표현 사실. 근데 중학교 때는 뭐 이 정도까지는 설명 안 하죠.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얘는 A 플러스 델타 X에다가 빼기 A의 꼴을 한 형태로 인하여 델타 X가 나오는 거겠지. 왜 쌤이 갑자기 이렇게 체크했냐면요. 너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 보죠. A-5분의 FA-F5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식 자체가 두 점 사이 기울기구나 라는 걸 너네들이 판단해야 돼. 그래서 그 두 점을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한 점 찾고요. 이렇게 한 점 찾으면서 해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A,FA하고요. B,FB잖아.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A,FA와 그 다음에 O,F5 사이의 기울기라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뭐 쌤이랑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로그함수, 지수함수 하면서 이 표현 많이 봤을 겁니다. 쌤이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그런 거 많이 보여줬었어.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 내용이고요. 뭐 책에 똑같이 써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따로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책에는 얘하고 얘만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표현해서 써주면 좋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돼 있고 책에는 미분계수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순간 변화율 아마 짧게 써 있을 거예요. 짧게.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화살표만 해놓고 그림으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자, 좌표평면 이렇게 그려놓고 왜 또 안 나와 이거? 자, 잘 나오네.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좌표평면이 존재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잠깐만, 선생님 끊고 잉크 좀 해결할게요. 잘 나오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순간 변화율이란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순간적인 변화율인데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줘야겠지. 이제 여기를 쌤이 A라고 잡고요. 여기를 이제 점을 조금 A, B 말고요. 바꿀게요. 표현하기 쉽게. X라고 쓰고 여기를 쌤이 A라고 적을게요. 오케이. 그럼 일단 잠깐 복습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함수를 Y는 fx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하자. 자꾸 막 가서 미안합니다. A라고 쓰고 X라고 쓸게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때 두 점 사이 교육이니까 X 빼기 A분의 점을 대입한 fx 빼기 fa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배울 거잖아요.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이 A라는 애가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즉 A라는 애가요. A라는 애가라고 해석하면 조금 너네들이 이해하기 힘드므로 X라는 애가 A 쪽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럼 이 점이 여기다가 계속 가다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그럼 그때의 기울기를 살펴보면은 이 상태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고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계속 이 점에 가까워지면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즉 이 선에 대해서 접선의 형태로 기울기가 형성될 때가 있죠. 무슨 말이 됩니까? 여기다가 기울기 딱 계속 가까워지면 여기 X가 A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A는 결국 안 되지만 A랑 거의 일치하는 형태까지 가겠지. 엄청 똑같은 형태까지 가겠지. 그때 순간적인 기울기를 찾으면은 뭐처럼 보인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럼 이 말을 한 거 가지고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차피 결과적으로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 형태로 뜬다는 거니까 핵심 포인트는 기울기죠. 그래서 X-A분의 fx-fa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순간 변화율 식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차이 거의 없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차이는. 평균 변화율은 그냥 두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인 거고 순간 변화율은 그 기울기들 중에서 이 X라는 애가 A로 한없이 쭉 가까워졌을 때 그때 생기는 기울기라는 거예요. 한없이 쭉 가까워지면은 이 한 점에서 보이는 기울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접선. 근데 여긴 두 점이었으니까 접선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겠죠. 이 차이를 잘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점이 지금은 딱 이렇게 보일 땐 두 개지만 점이 가다 보면은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한 점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생기는 기울기야. 그래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건 또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에도 이렇게 관점을 잡았고 이렇게 관점을 잡기도 했잖아. 그럼 요 식으로 만약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A에서 X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X 증가량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이 X라는 게 가까워지면 그 증가량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작아지겠지, 증가량이. 그럼 작아지다 어디 가까워지겠어? 한 점처럼 보인다는 건 똑같은 위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변화율이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없다. 증가량이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 표현으로 하면요. 그럼 마찬가지로 증가량 가지고 식 만든 거였으니까 델타 X, 즉 증가량이 0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 식 그대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뭐다?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식인 거고, 이제 앞으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미분계수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요렇게 된 식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겠죠. 왜? 이 단원 이름 자체가 뭐니까? 미분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자체가 뭐다? 이제 한 점에서의 기울기로 같은 말로는 접선의 기울기란 겁니다. 그래서 책 그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아마 그 미분계수에 이제 미분계수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요, 그림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그림을 조금 어렵게 기하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거기 똑같이 써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어떤 식이? 이러한 식들이. 다시 이 식은 평균 변화율, 이 식은 두 점에서의 기울기. 이 세 개의 식은 뭐다? 순간 변화율, 한 점에서의 기울기, 기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이거 꼭 구분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더 들면요. 그리고 책에는 이렇게 책에 돼 있죠. 근데 이 x승은 너무 쓰기 귀찮아가지고 이제 수학자들이 표현을 바꿉니다. 이걸 h로 바꿉니다.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쌤이 하나 식을 해볼게요. 자, fx가 있는데요. 함수입니다. 그 식이 x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0,0하고요. 자, 2,4가 있어요. 여기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a,a제곱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즉 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 a 값을 구해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점 사이 기울기라고 편하게 해석하면 된다 했었지.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 기울기니까 4 x분의 y니까 평균 변화율 빨리 쓰는 법. 두 점 하나 좋아하시는 거 쓰시고요. 여기 나머지 한 점 빼기 0 쓰시면 돼요. 여기서 썼던 표현 a, fa, b, fp. 그래서 2,4, 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변화율을 갖다는 거니까 이제 요 식에다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자, a로 갈 때, 그러니까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a라는 점에서의 x-a분의, 자, 원래는 fx-fa거든요. 기울기 쓰시면. 근데 이거를 이제 함수식을 줬잖아. 그럼 대입을 해야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자, x 대입하시면요, x제곱이 되고 a를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자, 그럼 0분의 0꼴인 거 보이죠? 그러면은 약분 바로 할 수 있죠? 인수분해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플러스 a, 즉 a 대입하면 2a가 되겠지. 그럼 얘하고 같대잖아. 그래서 그때 a 값은 몇이다? 1이다. 요런 걸 이제 한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그럼 하나 더 여기서 시사하는 게 하나가 있어. 순간 변화를 할 때 아까 쌤이 여기서 방금 언급했죠. a를 대입하게 되면 0이 되고 여기다 a 대입하면 0, 즉 0분의 0꼴이지. 이 식도 다시 봐봐요. a 대입하시면요 0이고요. fa 빼기 fa 하면 0, 즉 0분의 0꼴. 증가량이 0이 되죠? 그럼 0분의 0꼴. 오케이. 자, 그리고 증가량 0이 되니까 0분의 여기도 0 대입하시면 fa 빼기 fa니까 0분의 0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0분의 0꼴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스타일이고요. 자, 너네들이 이제 두 번째 다뤄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본격적으로 푸는 건 다음 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내일 강의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쌤이 3개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너네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쌤이 그 함수의 극한 들어오면서 되게 많이 언급했던 게 모양 맞추기라는 걸 되게 많이 언급했었죠. 이러한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공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일단 너네들이 체크해야 될 게 리미트 xa가 할 때 xa분의 x 빼기 a분의 fx-fa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 이제 h라고 쓸 겁니다. 델타 x 안 씁니다. 그럼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진다 했었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모양 맞추기다라고 해서 어떻게 쓰냐면은
너네들이 이제 책에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X하고요. 여기 X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 여기 A하고 여기 A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H하고 여기 H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가 어떻게, 이거 쓰기도 또 귀찮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거를 하나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F'A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입니다. 둘 다. 오케이. 이 모양이 갖춰지면 F'A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로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지금 책이 없으니까 그냥 얘를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자, FA가 아니. 어떤 걸 할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잠깐 F'A가 4일 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fx 마이너스 fa 값 요거를 지금 계산을 해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고 자 a 들어가시면 0분의 0꼴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요 x-a 곱하기 x 플러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자 리미트 일단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자 그럼 우리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을 때 x-a분의 fx-fa 보이니? 그럼 요 식이 이 미분계수 식이지. 그래서 이게 f'a로 바뀌게 됩니다. 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게 f'a로 바뀌었으니까 f'a는 뭐라고 줬어 문제에서? 4라고 줬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그리고 x가 a로 가잖아. a 대입하면 2a가 나오죠. 그래서 2a분의 1 계산하셔서 a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문제. 이 모양 맞추기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왜? 이거 말고 할 게 없어.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짧아. 예? 이제 이거 하면요. 이거 중간고사 우리 75%가 끝났어요. 놀랍지? 75%가 끝났어 벌써. 아 75% 아니야. 85% 끝났어. 남은 거 15%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문제를 내야 되잖아. 이건 반드시 나와요. 이거는요. 모의고사, 수능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반드시 모양 이거 쌤이 체크해놨죠. 동글 세모 동글 여기 같아야 된다는 거. 다음 시간에는요. 이거를 이제 쌤이 하도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 너무 정형화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정형화된 공식들을 쫙 설명해 줄 겁니다. 개념 원리 써 있는 거 개념 원리도 몇 개 써 있거든요. 그거 말고 딴 것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머릿속에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 근데 얘에 대한 예를 안 해줬죠? 얘에 대한 예만 해줬지? 예로 한번 해볼까요? 얘 할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f'a가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아니죠. 이걸로 설명한다 했었죠? h가 0으로 갈 때 h 제곱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값을 구하자고 돼 있습니다. 아, 이거 잘못 썼다. 자, 이번엔 이렇게 보자. 자, 그럼 요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h제곱입니다. h제곱.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맞춰져요. 즉, 여기가 똑같아야지 이게 한꺼번에 f'a로 처리된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를 쳐다보면요. 여기가 h제곱이고요. 여긴 h예요. 그래서 모양을 맞춰주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제곱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려면은 h를 곱해야겠지. 근데 분모에만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곱해가지고 h제곱이 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모양이 맞춰졌지. 이게 그럼 이제 f'a로 변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10이죠. 그리고 곱하기 h가 남겠지. 근데 h가 몇으로 가? 0으로 가지. 그래서 답이 0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풀게 되고요. 빨리 진도 다 끝내고 이제 쌤이 얘기했죠. 한 9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9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미분 다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만 좀 남겨둔 상태로 갈 거거든. 그때 이제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에서는 요거에 대한 모양 맞추기 문제, 내신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첫 번째 포인트. 자, 우리가 복습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 배웁니다. 자, 순간 변화율은 책에서는 미분계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자, 평균 변화율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b 빼기 a분의 fb-fa 또는 델타 x분의 델타 y 또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나올 때는 탄젠트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로서 한마디로 한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식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기 위해서 원래는 두 점이 존재했지만 둘 중 하나의 점이 이 점을 향하여 하나없이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리미트 x라는 점과 a라는 점이 존재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하나씩 갈 때 평균 변화율식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a분의 fx-fa 또는 리미트 x, 델타 x, 즉 x 증가량이 0으로 즉 증가량이 없어지는 거죠. a가 이렇게 갖고 증가량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또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같이 말하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들어가요. 머릿속에서 그냥 저거군 이러고 넘어가면 당연히 딱 까먹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델타 x를 h로 정리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까지. 다음 시간 하기 전까지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수업을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사실 이거 딱 여기서 이제 바로 문제를 원래 책이 있었으면 수업을 했겠지만 뒤에 문제를 풀었겠지만 지금은 쌤이 아까 또 말했다시피 구구절절하게 책이 없다고 했잖아. 책이 없어 여기까지 설명했잖아. 그럼 오히려 잘 됐어. 쌤이 다음 내용을 찍기 전까지 이거 올라오기 전까지 얘에 대한 반드시 공식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모양 맞추기 형이 그나마 나아요. 쌤 쉽다며요. 왜 그나마 낫다는 소리를 하시죠? 왜냐면 공식 모르면 몰라.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그래 핵심 포인트가 뭐야? 같아야 된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야지 쌤이 설명하는 내용도 이해가 돼. 그것도 이해 안 하고 그것도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인강 영상 봤으니 땡 이렇게 해버리면요 너네가 다음 시간을 볼 때 쉽다는데 개구라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숙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 이제 조금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이제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f'a로 한 번에 쓰기도 한다더라. 이 f'a라는 거 다시 해석하면 뭐다?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반드시 다음 강의 전까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말 이상한데? 기억하십시오. 됐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